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쥐띠 해인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해돋이 명소마다 새해 첫 일출을 보며 소망을 비는 해맞이 인파로 북적였는데요. 도민들은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어두웠던 하늘에 점차 붉은 기온이 감돕니다. 두텁게 끼인 구름 탓에 새해 첫 일출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붉은 태양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시민들은 아쉬움 속에 저마다 소망을 기원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제가 4월에 교생 실습을 나가는데 그것을 잘 하고 싶어요, 저는. 이른 새벽부터 해맞이 장소에 나온 시민들은 소원지의 새해 소망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갑니다. 부지런하고 재치 있는 쥐를 닮아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부터 지난해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바람과 건강에 대한 소망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한 3년 아파서 고생했는데 제가 건강해야 가족도 건강할 것 같습니다. 군산과 무주 등지에서도 해맞이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허리 안 아프게 해주고 그리고 아빠 사과 농사 잘하게 해주세요.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보내고 맞이한 경자년 새아침. 시민들은 더 나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 도민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도는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 등 물류 트라이포트 시대를 시작했고 농생명식품 산업,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탄소 소재 산업, 홀로그램 산업 등으로 혁신 성장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 자강불식의 자세로 올 한 해도 도민과 전북만을 생각하며 전진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누리에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좋은 날, 교육가족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교육은 새해에도 더욱 힘차고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소중한 선생님으로서, 배움이 즐겁고 기쁜 학생으로서, 학교를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교직원으로서, 전북교육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학부모로서 모든 교육 주체가 하나로 힘을 모아 더욱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2020) 경자년 새해를 맞아 JTB 전주방송은 5차례에 걸쳐 전북의 현안과 올해 예정된 주요 사안들을 점검하는 신년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각 당의 총선 준비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전주 병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 복수의 후보들이 나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만큼 모든 지역구를 석권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선 기획단 단원들을 구성해서 이번 총선에서 전석을 10개 지역위원회 전석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전주 선거구 3곳을 김광수, 박주연, 정동영 등 3명의 현역 의원으로 바람몰이를 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익산을의 조배숙, 완주 진무장의 임정엽 도당위원장도 경쟁력이 높은 만큼 다당제 효과를 알리는 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다당제의 효과로 7조 원 시대에 희망찬 시대를 열어낸 것도 저희 민주평화당의 역할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등 옛 국민의당 출신들이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된다면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의당은 5곳 이상 지역구 후보를 내고 비례 안정권에 염경석 도당위원장 등 전북 출신 인사가 배정되도록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연동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전북 대표 후보를 발굴해서 내고 또 비례 후보로도 당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비례대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된 뒤에나 지역구 출마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라는 이점에도 현역 의원이 둘밖에 없는 반면 야당은 옛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나온 중진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구도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정읍의 한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보육 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운영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죠. 이런 어린이집에 보건복지부가 2번이나 90점이 넘는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지자체 지도 점검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원장이 운영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읍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정부에서 매달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교실은 벽지와 장판이 뜯겨나가 시멘트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벽과 화장실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변기 밸브도 고장나 일일이 손으로 물을 내려야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 결과입니다. 총점 96점, 보육 환경과 운영관리, 보육과정 등 세 항목에서는 100점을 얻었습니다. 3년 전 평가 인증에서도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자체의 지도 점검도 허술했습니다. 해마다 점검에 나섰지만 문제는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정읍시는 점검할 때 교사들이 동행하기 때문에 문제를 감추기 쉽고 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점검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교사들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눈썹이 많기는 하죠. 이제 그러기도 하고 여기 업무가 많이 바뀌어요.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요. 평가 방식부터 지도 점검까지 전반에 걸쳐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올해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 제도가 시행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 가운데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하원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부각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마을 주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수익의 일부는 복지시설에 기부합니다. 하지만 판로를 넓히는 게 고민입니다. 공공구매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이 구매해 줄 수 있는 걸 고민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전라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이런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5%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주택과 온실에만 적용되던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도 상가와 공장까지 확대됩니다. 도민 안전보험제도가 시행돼 자연재해나 범죄 피해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민이시라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사고를 당하시면 저희들이 보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시면 반드시 시군 안전부서에 이 사고가 지원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등록이 의무화되고 반려동물 등록은 생후 3개월부터 2개월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5가지로 나뉘어 있던 노인 돌봄 사업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통합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월 3만 원씩 교통카드가 지급됩니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자연 치유 캠프가 운영되고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적 임신부에 대한 이송 횟수와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은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늘고 탄소 포인트 제도가 확대돼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새만금에 호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새만금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보다 9%포인트 상승한 62.9%로 나타났고 호감을 가지는 이유로는 33%가 국토 확장을, 31%는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18%가 새만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새만금의 약점으로는 인프라 부족과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들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과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전화와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들어갑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기업체의 배출 허용 기준 점검을 강화하고 전북만의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남의 발전소에서 시작된 오염물질이 전북 미세먼지 오염의 23%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와 함께 충남 발전소의 축소를 계속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폐차와 농촌의 폐기물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에서 전라북도가 국가 예산 1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국가 예산 등 모두 444억 8천만 원을 들여 109개 사업에서 모두 1,990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청년 구직자의 경력 만들기와 자격증 취득, 직무 교육을 통해 역량 개발을 지원합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총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취임한 김 이사장은 임기를 1년 가까이 남기고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곧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20대 총선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후보에게 989표 차이로 고배를 마신 뒤 재출마설이 끊이지 않아왔던 만큼 본격적인 지역구 활동에 나설 전망입니다. 전주시가 지정을 희망하는 관광 거점 도시가 빠르면 이달 말에 발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전주시와 강릉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 2차 현장 심사와 3차 면접 심사를 한 뒤 4곳을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면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5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기념 특별전을 시작으로 오는 10일부터 문을 엽니다. 개관기념 특별전은 백제예술의 위대함과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리장엄구를 재조명하는 사리장엄, 탑 속 또 하나의 세계가 마련됐습니다. 익산박물관은 400억 원을 들여 익산시 미륵사지의 4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사비기부터 근대까지 출토된 3천여 점의 유물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은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로 35살 A씨와 34살 B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어제 발부했습니다. 전주지법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 뒤편에서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익명의 기부자가 두고 간 기부금 6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8도, 군산 7도, 진안 5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